연방 국무부가 1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취업 이민은 소폭 진전됐지만 가족 이민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비자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됩니다.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 가입자 자격을 전면 재검증합니다. 예산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부정수급과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억류된 40대 한인 영주권자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한인 단체는 김 씨가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며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부터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패스 차량은 16달러 79센트,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23달러 30센트가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취업 이민이 소폭 진전됐지만 가족 이민은 다음 달에도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 비숙련직, 그리고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4월 15일로 2주 당겨졌으며,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1년 8월 1일로 2주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2개월 진전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반면 12월 가족이민 문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이 A순위만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5년 10월 22일에서 2025년 11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 가족이민 2B순위, 3순위, 4순위 문호는 접수 가능 우선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기존 비자 소지자가 비자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0,000건만 허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고 영주권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그동안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체류 비자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 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공보부 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스냅의 가입자 자격에 대한 전면 재검증에 나섭니다.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부정수급과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4일 연방 농무부가 부정수급 등 사기 단속을 명목으로 스냅 재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무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스냅 프로그램 혜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 혜택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프로그램 재가입 일정과 가입 자격 기준 개편안을 몇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무부가 실제로 재가입 절차에 도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편과 혼선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스냅 예산은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농무부는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농무부는 허위 신청자의 부정수급, EBT를 통한 현금 전환, EBT 개인정보 도용 등 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29개 주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이미 사망한 사람과 어린이 18만 6천 명이 여전히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에 일시 방문했다가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억류된 40대 한인 영주권자 김태응 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을 위해 함께해온 한인단체는 김 씨가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며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교협은 IC가 15일 김태응 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 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CBP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교협은 발표한 성명에서 김태응 씨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김 씨의 4개월 구금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교협은 김 씨 건이 CBP에서 IC로 넘어간 뒤 김 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시설로 잇따라 이감됐고 모든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교협은 김 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국토안보부는 김 씨의 체포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고 국토안보부는 항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IC는 추가로 4일간 김 씨를 구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전개됐습니다. 시민들은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로 대치했으며 정치인들은 불필요한 단속으로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15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복면을 쓴 요원들이 도심과 교회 곳곳에서 목격됐으며 도로와 주차장, 식당 밖에서 사람들을 구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엑시오스는 단속 작전으로 최소 81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작전을 펼치던 중 히스패닉계 시민권자가 자신의 차량 창문이 요원들에 의해 파손되고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샬럿에선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으며 지역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샬럿 당국은 성명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들이 구금되고 시위대와 이민 단속 요원 간 충돌이 발생한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단속이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샬럿 지도자들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을 관철할 수 있다며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할 인력과 장비를 늘릴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을 돕는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샬럿은 다인종 도시로 유명하며 90만 명 이상의 주민들 가운데 무려 15만 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또는 이민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기록 공개 법안 표결에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숨길 것이 없다며 오히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의 의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금은 공화당의 위대한 성공, 특히 최근 우리가 거둔 민주당 셧다운에 대한 승리를 깎아내리기 위해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날조한 사기극에서 벗어날 때라며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기록 공개 법안 표결에 찬성하라고 하원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번 주에 법무부가 앱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안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찬성 표결을 공개 지지한 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한편 어차피 하원 통과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앱스타인 사태를 둘러싼 공화당과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는 이미 앱스타인 관련 수만 쪽의 문서를 대중에게 넘겼다며 빌 클린턴, 리드 호프먼, 레리 서머스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앱스타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민주당의 의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한 하원 감독위원회는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다며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연결하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부터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패스 차량은 $16 79센트,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23 30센트가 됩니다. 항만청은 오프시간 할인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13일 발표한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엔 내년 1월 4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7곳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통행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가 인상되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쇄 목적으로 별도의 25센트 인상이 더해집니다. 지난 2024년 항만청 이사회가 승인한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매년 25센트씩 통행료 인상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항만청은 인상된 통행료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인상안을 적용하면 승용차 기준 피크시간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재 $16 6센트에서 약 $16 79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현재 $22 38센트에서 $23 30센트가 됩니다. 항만청은 승용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오프피크 시간대 이지패스 통행료 $2 할인 정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트레인 요금도 현재 $3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로 인상합니다. 내년 여름 25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1월마다 25센트씩 올려 최종 요금이 $4가 됩니다. 항만청은 새 예산안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6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8일 이사회에서 최종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 및 소유주 가문과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간 $70억 규모의 민사 합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합의한 금액보다 $10억 추가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NYT는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션 레인 판사가 제약회사 퍼듀 파마 및 소유주인 세클러 가문과 주 정부, 지역사회 등 원고 간 체결한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세클러 가문이 퍼듀 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 측에게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퍼듀 파마가 $9억 즉각 지급하고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퍼듀 파마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오피오이드 처방약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쳐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주 정부와 피해자 등이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소송전 끝에 퍼듀 파마와 세클러 가문은 지난 2019년 파산 보호 절차 신청과 함께 총 $60억 규모의 합의금을 내고 집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문에 세클러 가문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일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추가 소송 면책권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합의의 파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인단은 지난 1월 퍼듀 파마 및 세클러 가문과 새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제입니다. 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40개 주요 공항에 적용했던 운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항공청은 성명에서 안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관제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비상 신호가 감소해 조치를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승무원 재배치와 운항 재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 완전한 정상화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 해제로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 이전까지 운항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추수감사절 기간 3,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항 수요는 당분간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시리필드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US 테니스 협회는 15일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선권 조항에 따라 US 오픈 기간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우선권을 받기로 계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뉴욕시가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 개발 등이 포함된 메트로폴리탄 팍 입찰에 도움을 준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말 라이선스 선정을 앞두고 최근 용커스 MGM 엠파이어 시리가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플러싱에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팍 측은 협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행운의 1등 당첨자가 조지아주에서 나왔습니다. 조지아 복권국은 애틀랜타 근교의 뉴난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복권이 9억 8천만 달러 상금이 걸렸던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등 상금 액수는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8번째로 큰 것으로 그동안 40차례나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된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선 25만 달러 이상의 복권 당첨자들이 익명으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40대 남성이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육류 알레르기 알파갈 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알파갈 증후군에 의해 사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로 알려진 47세 남성은 지난해 여름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스테이크를 먹고 심한 복통과 구토를 겪은 뒤 회복됐지만 2주 뒤에 다시 햄버거를 먹고 수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이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연구진이 수개월간 조사 끝에 육류 알레르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진드기에서 물린 인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파가를 경계하게 되고 이 물질이 함유된 육류 또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